안녕하십니까. 마스크 포워더입니다. 아우, 그래도 영상을 최근에 이제 두 개를 연속으로 올리려고 하는 거 보면 제가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1, 2월은 너무 바빴고 뭐 일이 많아서 바쁜 거보다 여러 가지 뭐 일 외적으로 일이 많았습니다. 뭐 애들도 좀 아팠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아니 그래도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을 올릴까 이제 오전에 이렇게 일하다가 생각이 들어서 올리게 됐고 오늘은 뭐 아침에 이제 뉴스 기사를 보다가 얘기할 게 생각이 났는데 뭐 청년들이 뭐 50만 명이 쉬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뉴스가 나왔고 최근에 또 저도 거래처 갔다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또 최근은 아닌데 한 두 달 전에 저한테 이제 코딩 영업 하시던 분이 이제 관둔다고 상담 및 뭐 그런 식으로 여쭤본 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제가 하나 떠올라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얼마 전에 제가 오늘 기사 본 거는 그거예요. 뭐 50만 명이 청년들이 쉬었다. 대기업이 이제 요즘은 상시 채용을 안 하다 보니까 많이 경력직만 선호하니까 이제 갈 데가 없다. 뭐 지방대나 이런 데 나오시는 분들은 갈 데가 없어서 쉬고 있다. 그래서 쉬는 청년이 50만 명이 넘는다. 뭐 그렇게 나왔는데 글쎄 뭐 그만큼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지난달에 이제 거래처를 좀 큰데 거래처는 아니죠. 신규업체인데 되게 좀 큰 회사예요. 당연히 IPO 공개된 상장사고 회사도 엄청 크고 이제 저쪽 남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꽤 크게 나가요. 많이 나가고 한 달에 컨테이너도 많이 나가고 그런 회사인데 이제 가서 영업하고 뭐 그랬는데 거기 이제 담당자분이 저랑 좀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 이제 사람 좀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내려와서 일하면 아파트면 그 회사 앞에 회사 아파트도 있어요. 아예 그 아파트 통째로 뭐 빌렸는지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 이렇게 아파트를 아예 기숙사처럼 쓰더라고요. 기숙사 따로 안 짓고. 걸어서 뭐 한 5분? 5분도 안 걸리나? 하여튼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길 건너편. 집 당연히 다 대주고 식비도 뭐 식비라기보단 거기 식당이 있죠. 회사가 크니까 뭐 밥도 다 대주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렸죠. 간혹 그런 부탁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그런 부탁 받은 회사 중엔 제일 큰 회사거든요. 죄송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주변에 물어보면 서울 밖을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이 충청도나 경기도권도 안 오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더 아래쪽이었거든요. 대전 아래였어요. 그러니까 더 안 오려고 하고 그런 현실을 저도 너무 알기 때문에 뭐 연봉은 당연히 서울 업체보다 몇 배를 주면 당연히 가겠죠.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구하기 쉽지가 않다고. 그리고 거기 계신 담당자분들도 대부분 그 근처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나 그 근처가 고향이거나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뭐 너도 나도 다 대기업 가려는 것도 맞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런 거 관련해서 왜 그런가 원인이 뭘까 한번 저만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뭐 저만의 생각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들 뭐 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여야 된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뭐 소득 격차가 크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들이 정치인들이 표를 얻으려고 하는 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어떻게 줄일 수가 있는지 그거 자체가 답이 없는 문제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심한 편이긴 하지만 어느 나라나 대기업이 돈 많이 주고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건 맞죠. 그렇잖아요. 돈 많이 주고 들어가기 힘드니까 돈 많이 주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걸 어떻게 차이를 좁혀요? 세상 이치인데. 세상 이치가 실력 있는 사람은 더 뛰어난 데 다니고 실력 없는 사람은 조금 떨어진 데 다니는 게 맞는 거고. 물론 실력이 있다 없다를 가름하는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해야 되겠죠. 그게 항상 애매하거나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말이 많은 건데 어쨌든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격차를 줄이기는 힘들어요. 대기업이 대기업이니까 누구나 가고 싶어 하고 뭐 어떤 제도나 그런 거 있잖아. 뭐 육아휴직이라던가 요즘 말 많은 그런 것도 대기업이나 공기관들은 눈치 없이 쓸 수 있잖아요. 조그만 회사들은 쓰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조그만 데 안 가려고 하는 거고 그거는 방법이 참 해결하기 힘든 문제예요. 세수 투입을 해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도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게 무슨 뭐 세금 때려박아가지고 뭐
중소기업 연봉을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랑 똑같이 지원해줘. 그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거는 말도 안 되고 너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걸 가지고 논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평등해질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뭐, 태어날 때부터 환경 자체가 다른데 그 환경을 어떻게 맞춰줍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힘든 거고.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중소기업한테 뭐 대기업 기술 떼어준다. 뭐 대기업 기술이 뭐, 뭐야. 대기업 기술 하나씩 갖고 있으면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못 건드린다. 이런 논리도 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게 대기업이 왜 대기업이 됐겠어요? 남의 거 하던 거 뺐거나 남의 거 하던 거 어떻게든 다 가져가지고 커진 게 대기업이잖아요. 뺏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M&A 한다거나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뭐 이렇게 적대적 인수합병 한다거나 그래서 기술을 얻는 게 대기업인데 돈으로 그것도 이것도 쉽지가 않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해결책이 없어요. 단지 이제 정치인들의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해결책이 뭘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뭐 막말로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니 그러면 조그만 기업이 열심히 성장해서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이 뭐 N모 같은 기업을 우리나라에서도 뭐 공적 연금으로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업이라는 게 인간의 이기심으로 회장이 자기 돈 많이 벌려고 만드는 회사인데 자기 꿈을 투자하고 뭐 시간을 투자해서 그걸 어떻게 공적 기금으로 만듭니까? 내 돈인데 다. 아무리 주식회라고 회사고 뭐고 하지만 사장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 회사는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약에 직원이 사장만큼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직원이 아니겠죠. 사장이겠죠. 내 거다는 주인의식 있는 사람만큼 일을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쉽지가 않아요. 조그만 회사가 요즘같이 뭐 인구도 줄어들고 어떤 나눠 먹을 파이가 적어지고 국가에서 투입할 수 있는 세금을 다 곳곳에 투자할 수 없잖아요. 자본이란 한정적인 건데, 자원이는. 그래서 그런 조그만 기업이 뭐 어느 세월에 옛날 뭐 지금같이 뭐 S전자나 뭐 이런 뭐 뭐야 H 자동차 뭐 그런 유명한 우리나라 큰 대기업들이 옛날에 산업화 시대부터 커가지고 이렇게 커진 거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기업을 다시 키울 수도 없는 거고 요즘은 그렇게는 안 키워지죠. 왜냐하면 뭐 인건이라던가 노동 시간이라든 그런 게 걸리잖아요. 옛날처럼 이렇게 막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은 좀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은 좀 약간 그런 게 무시당할 수 있고 조금 약간은 선진국들보단 그런 게 덜하니까. 그래서 요즘 뭐 일주일에 노동시간 줄이자는 얘기 말고 더 플렉서블하게 늘려야 된다. 뭐 반도체 쪽은 그런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거죠, 다. 그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크는 게 또 큰 기업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결책 아닌 해결책은 그 인식의 변화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는 얼마 전에 꽤 오래 전부터 이제 한국 사회가 뭐 의외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오히려 아시아권이 이렇게 뭔가 어떤 도덕적 밸류라던가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가족 간의 뭐 우애 그런 걸 중시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서베이를 해보면 서구권 국가들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의외로 서구권 국가들이 오히려 가족, 친구, 믿음 뭐 그런 거를 꼽았고 의외로 아시아권 국가들이 돈, 물질, 직업, 재력 뭐 이런 걸 뽑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인생의 우선순위로. 근데 그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뽑은 나라가 한국이었대요. 뭐 제가 출처는 제가 까먹었습니다. 하도 오래전이라. 그러니까 의외로 한국 사회가 되게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더 돈을 밝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살면서 돈을 안 밝힐 수는 없어요. 돈 되게 중요하죠, 인생에서. 돈 벌려고 뭐 직장 다니고 하지만 그게 사람 목숨이나 이런 것보단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돈이. 근데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돈을, 돈이나 그런 가치에 대해서 더 소중히 여기고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더 우선순위가 가족이나 친구 이런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뒀다. 이거에 대해 뭐 좀 충격이다. 뭐 그런 식으로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국 사회는 뭐 정말 적나라한 경쟁에 이제 뭐냐 둘러싸여 살잖아요. 얼마 전에 뭐 KBS에 무슨 방송 보니까 뭐 7세 고시? 우연히 봤어요. 토요일날 뭐 재방송하길래 애들 보면서 봤는데 강남 어디에서는 뭐 7살 때 무슨 고시를 보는데 학원에서 이렇게 유명한 학원들에서 이렇게
시험을 본대요. 되게 어려운 시험을.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그 시험을 그 7살 때 그걸 본다고 그래서 7세 고시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시험지 서울대 다니는 4명인가 5명한테 풀게 했는데 뭐 물론 그중에 100점도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근데 서울대생들도 너무 어렵다고 이걸 어떻게 애들이 푸냐고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국 사회는 굉장히 어렸을 때 교육에 대한 특히 투자나 그런 게 많잖아요. 그건 전 세계 최고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유학도 인구 대비해서 중국이랑 인도가 1, 2위인데 3위가 한국이에요. 근데 인구 대비해서 한국이 너무 많은 거죠. 미국 유학생이. 그런 것처럼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뭐 지탄이나 걱정을 주변에서 많이들 하시죠. 애가 둘인데 교육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데 저는 사실 얘기해요. 교육 안 시킬 거라고 사교육.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저한테 제가 사교육 안 시킨다 그러면 애들 바보 된다 그러는데 글쎄 제가 볼 땐 바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뭐 주변에 뭐 벌써 초등학교인데 2, 300 들었다느니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만큼 사교육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이라는 건 저는 제 생각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좋은 의미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저는 공교육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냥 너네 학원에서 다 배워왔지? 그래. 적당히 하자. 그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이게 산으로 가겠죠, 배가. 근데 학교에서 최소한 신용이라도 이 뭐 세상에서 가치가 뭐가 중요하고 그런 거를 좀 가르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뭐 윤리 도덕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의 어떤 질서라든가 아니면 뭐 공중 도덕이라던가 뭐 제 와이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제 와이프는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닌데 자기 나라에서는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서 있으면 차가 와서 쓴대요. 왜냐면 사람이 건너려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사람 먼저 가야 되는데. 근데 한국은 그냥 쌩 가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거든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어도 그냥 쌩 가요. 근데 그건 뭐냐면 결국은 사람보다 차가 먼저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쌩 가는 그 운전자도 아마 그걸 못 배워서 몰라서 그냥 가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저도 유럽 여행이나 유럽 뭐 일도 해봤지만 가보면 서요. 서 있으면 대부분 서요. 물론 가는 인간도 있죠. 그런 데는. 그런 데도 사람 사는 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에 대한 가치가 차보다 덜하다는 거죠. 차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사고 많이 나는 거죠. 사람도 많이 죽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교육이라던가 그런 게 좋은 의미에서 이제 사회적인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간의 가치가 우선이고 가족이 우선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그거를 장기간 몇십 년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조금 이런 경쟁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경쟁하고 돈 많이 벌고 서로 싸우는 게 맞아요. 요즘 세상이 더 그렇게 가서 좀 문제긴 하지만 그거를 막을 수는 없죠. 자꾸 자본주의나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그거를 뭐라 그러지? 회피하려고 하면 그렇게 회피하려고 했던 주의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인데 이미 망했잖아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영국이 이제 인도를 먹었잖아요. 인도를 식민지화 했는데 뭐 독립한 지 이제 꽤 100년 됐나요? 간디가 독립운동에서 독립한 지 꽤 됐는데 그때 이제 코브라가 인도에 되게 많았대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코브라가 되게 많았는데 코브라가 하도 많으니까 이제 뭐 옛날에는 이제 도로도 안 좋고 그러니까 가다가 사람들이 물려서 뭐 다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코브라가 독이 있나요? 근데 그건 제가 모르겠고 하여튼 그러니까 코브라 잡아오면 뭐 얼마씩 준다고 했나 봐요. 영국 총독부겠죠. 식민지니까. 그 사람들이 잡으러 가면 돈을 줬대. 그러니까 이제 코브라에서 줄이려고 이거를 이제 이 정책을 시행한 건데 총독부에서는 이제 그러면 당연히 기대한 게 이제 코브라가 줄겠지 했는데 계속 잡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줄어야 되는데 왜 계속 잡아오지? 오히려 더 는다는 거예요. 코브라 수가. 알고 보니까 이 코브라를 잡아오면 돈을 주니까 이제 코브라 농장에서 사육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코브라를 없애려고 돈을 줬는데 코브라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코브라를 잡아가니까 돈을 주니까 코브라를 키우는 사람이 생긴 거죠. 이건 결론은 돈을 줄 때 너무 많이 준 거죠. 돈을 농장을 키울 정도의 가치보다는 낮은 돈을 줬어야죠. 생산성이 없게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그만큼 시장은 예측하기가 힘든다는 거죠. 근데 시장을 예측은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요즘도 뭐 경기가 안 좋고 뭐 트럼프발 관세 때문에 미국 시장이 안 좋고 그렇다고 하지만 시장을 인간이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거는 유명한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도 한 얘기고 본인들은 그냥 가치 투자만 할 뿐이지 자기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뭐 딴 영상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을 알고 뭐 예측한다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 알면 사기꾼이에요. 다만 시장을 최대한 거스르지 않게 하는 자본주의 시장을 최대한 거스르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에 반하는 정책을 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는 맞아요. 인간의 이기심에 반하는 정책을 했을 때 우리는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이미 역사에서 알잖아요. 최근에도 부동산 시장도 그랬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에 역하는 반하는 그런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는데 이런 코브라 이런 인도의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죠. 또 무슨 얘기를 하려다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그 뭐야 취업 얘기부터 해서 이렇게 한 건데 결론은 그러니까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을 뭐 격차를 줄이고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제가 볼 땐. 왜냐면 한국은 인구도 줄고 있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고 누구나 다 대기업 가고 싶어 하고 그걸 어떻게 줄여요? 아니 뭐냐 줄이고 늘려요. 불가능한 얘기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이라던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그거를 조금 교육에서 바꾸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에 오래 사신 그 거래처 담당자분이 계신데 오래 사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국적도 미국이시죠. 한국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지만 미국 교포시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워낙 나라가 크잖아요. 뭐 인구도 3억이 넘고 근데 별별 사람이 다 있대요. 뭐 어디 켄터키 같은데 시골에서 조그맣게 오두막 짓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프로그램 보면 그 뭐 자연 이름을 까먹었다. 그 되게 인기 있는 프로인데 그 개그맨 두 분이 나와서 이렇게 진행하시고 자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서 인터뷰하고 같이 밥 먹고 생활하고 그런 되게 재밌어요 보면. 갑자기 프로그램 생각이 이름이 안 나는데 산속에서 사시는 분들 그런 사람이 미국에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 그 삶의 가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다양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대기업 다니다가 관두고 난 그런 사람 싫어. 그래서 시골에 사는 사람들 요즘 조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기보다는 늘어나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삶의 가치가 무조건 경쟁하고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난 저런 삶도 살 수 있다. 이런 삶도 살 수 있다. 저런 삶도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많아질수록 경쟁이 덜해지고 또 그거를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생각이 조금씩 열리고 바뀌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 당연히 되게 중요하죠. 돈 없으면 굶어 죽고. 그렇지만 돈 버는 거 외에도 살면서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가치를 두게끔 또 그런 가치가 뭐 무조건 경쟁하고 뭐 의사 변호사 되고 대통령 되고 정치인 되고 무조건 강남에 살아야 되고 그런 걸 좀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울의 중심은 당연히 강남이죠. 왜냐면 거기 뭐 땅값이 제일 비싸고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지방에 살아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돈으로만 그러니까 가치 순위나 뭐 돈 학벌 뭐 대기업 이런 거로만 따지면은 순위를 쫙 나눌 수가 있겠죠. 1위부터 뭐 5천만까지.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를 결국은 교육에서 공교육에서 그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사교육을 뭐라 그러지? 사교육을 어떻게 보면 없앤다는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사교육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교육열이 이렇게 강한 나라에서 사교육은 제가 볼 때 절대 안 없어져요. 늘면 늘었지. 다만 뭐 그런 거죠. 뭐 최근에 그런 뉴스를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줄고 애를 많이 안 나니까 애기 시장에서 무슨 그 분유 만들던 회사들이 이제 그 분유 만드는 그 기술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노인들 영양식으로 바꾸는 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지금 실버 시장은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노인들이 많아지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비슷한가 봐요. 그나마 연관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분유 만드는 전문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노인들 영양제나 그런 쪽으로 산업을 전환시키고 있다. 뭐 일종의 그런 거죠. 자연스럽게 이거는 한쪽이 소멸됨으로써 한쪽이 나옴으로써 산업군이 넘어가는 거죠. 변동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들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은 인위적으로 이거를 대기업, 중소기업
당연히 이런 차이를 줄일 수는 없으나 조금은 그걸 누그러뜨림으로써 경쟁이 덜해지고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 뭐라 그러지? 부드러워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효과가 조금씩 서서히 나타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교육이나 인식 개선, 뭐 공익 광고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뭐 여러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TV라던가 미디어에서도 그런 걸 자꾸 얘기하게 되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의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뭐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뭐 민족성이 있고 장단점이 있지만 성질이 급하다는 거는 되게 이런 공익 광고나 이런 거가 효과가 되게 빠른 민족으로 저는 들었어요. 예전에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지?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비행기 타면은 승무원들이 되게 선호하는 국적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밥 줄 때 되면 딱 이제 딱 그 앞에 트레이 있잖아요. 그거 펼쳐놓고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은 느릿느릿하게 지들이 뭐 막 뭐 이건 일반한 뭐 안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되게 협조를 잘 해준대요. 외국 나가면. 그럼 뭐 이런 승무원 얘기지만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은 뭐가 하나 딱 서가지고 하자 그러면 하는 그런 게 되게 세잖아요. 뭐 단결력이라던가 뭐 추진력이 세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부분도 교육이나 공익 광고나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봐요.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중요한 거는 돈이 많고 뭐 그런 거는 앞으로도 제가 볼 땐 더 심해져요.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건 태초 이래로 이 세상이 태어난 이후로 빈부격차가 줄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우리의 삶이 기술 발전 때문에 인간의 삶이 조금 뭐라 그러죠? 편해진 거죠. 옛날에 비해서 고대나 중세나 이런 데 비해서 현대 인간다움이라던가 인권이라는 게 생겨서 그런 거지 빈부격차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거를 줄일 수 없고 그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빈부격차를 줄일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자꾸 그걸 건드리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좀 해결책 아닌 해결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오늘 그런 말씀 드렸고 오늘도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매번 하는데 하여튼 제 유튜브 이거는 제가 봐도 인기가 없을 만해요. 솔직히 고백하면 인기가 없을 만하고 그냥 누군가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그냥 형 만족하려고 찍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래 맞아 이건 나 위해서 찍는 거지 누구 보라고 찍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만큼 재미없다는 얘기죠. 재미없다는 얘기고 소수의 뭐 지인분들이 열심히 봐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열심히 안 보셔도 됩니다. 바쁘시면 안 보셔도 되고 자꾸 요즘 뭐 여러 가지 주제는 있어요. 근데 참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스토리텔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 그래서 뭐 시나리오 작가나 이런 작가들이 정말 대단한 게 소재야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거를 풀어내는 게 능력이죠. 어떻게 얘기를 풀어내고 어떻게 스토리를 짜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건데 소위 말해 말빨이죠. 그 말빨이 제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건 타고나는 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오늘 뭐 그랬습니다. 마스크 보드였습니다.